안녕하십니까. 조동성입니다. 앞에서 우리 유 원장님하고 또 산업정치국장님이 아주 이 산업정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이어가지고 이 정책을 어떻게 행동에 옮길 건가, 실행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료를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파일을 지금 파워포인트로 좀 바꿔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 바뀔 때까지 먼저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여기 그 주제 산업 정책이라는 정책, 영어로 말하면 policy죠. 그 다음에 전략적 지향점에서 전략, 영어로 표현하면 strategy. policy와 strategy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policy, strategy. 한국말로 정책과 전략.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여러분, 혼용해서 쓰십니까? 구별해서 쓰십니까? 혼용해서 같이 쓰신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눠서 따로 쓰신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더 많으시네요. 예. 사실 저는 1973년에 박사과정을 시작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 태어나시기 전일 것 같은데 대부분. 네. 유정일 원장님은 그때 태어나셨던가요? 태어나셨죠. 예. 주 국장님도 태어나셨죠. 예. 예. 전 그때 박사과정에 들어갔는데 제가 전략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전략이 전공인데, 제가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에서 이제 박사과정에 들어갈 때 전략, 영어로 스트래티지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 존재하지 않았고요. 제가 들어갔던 그 전공은 비즈니스 팔러시였어요. 비즈니스 팔러시.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아마 경영 정책이겠죠. 그리고 제가 3년 동안 박사과정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스트래티지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스트래티지라는 단어는 80년대에 등장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의 지금으로 치면 이제 전략학과도 80년대, 90년대까지는 팔러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 팔러시하고 스트래티지라는 단어를 어떻게 봤냐면, 팔러시는 옛날 용어, 스트래티지는 좀 더 산뜻한, 산박한 그런 용어, 이게 혼용해서 썼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 팔러시하고 스트래티지가 상당히 이제 갈리고, 물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이 분야의 그 전공하는 사람들의 컨센서스, 이 합의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먼저 그 대상 조직을 기준해서 정부는 뭔가 좀 딱딱한 것 같으니까 policy, 기업은 좀 더 말랑말랑한 거니까 strategy, 이렇게 한동안 또 나눴습니다. 근데 사실 정부라고 그래서 좀 요새 새로운 용어인 전략을 쓰고 싶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부의 정책 결정자들도 이제 스트래티지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개념도 요새는 뭐 이렇게 구별할 수가 없고, 정부도 오늘도 지금 정부 정책을 다루지만 전략적 함의, 뭐 전략적 지향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뭔가 좀 산뜻해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정부 정책, 기업 전략 이 개념도 이제 좀 깨졌습니다. 그럼 최근에 와서는 또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오히려 책임자를 기준으로 해서 실무자들이 만드는 정책 대안, 이걸 팔러시라고 그러고, 최고 결정자, 기업이라면 CEO일 거고, 뭐 CEO는 뭐 어느 조직이나 다 포함되지만 기업의 사장, 회장이 하는 건 전략, 또 이 국가라면 이제 대통령의 그 의사결정은 전략. 이게 요즘 좀 대세가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학문에서 다루는 이 용어는 생물체 같아가지고 어제 쓰던 그 용어의 개념이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언제께 맞느냐 틀리냐 따질 수는 없고,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전문가들이 적당히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요 마지막 실무자들이 만드는 정책 대안을 이 국가의 최고 경제에 해당하는 대통령께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쓰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께서 구글링을 해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해 드린 게 다 나올 겁니다.
the policy refers to a set of rules. 어떤 의사결정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뭐 그런 내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strategy는 a special plan made to achieve.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The policy is thought and action. 그 다음에 strategy is action. 그러니까 strategy는 전략은 action, 행동을 위한 그 출발점이다 이런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표현은 이제 policy하고 strategy하고 plan, 계획까지 연결해 가지고 policy가 나온 다음에 strategy가 나오고 strategy에서 plan이 나온다. plan에서 행동, 실행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먼저 있고 여기서 전략적 함의를 끌어내야 되고 여기서 바로 계획이 나오고 계획에서 실행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책과 전략을 구별하는 개념으로 오늘 쓰겠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이 다른 표현을 쓰셔도 그건 괜찮습니다. 이건 뭐 이런 표현에 뭐 유권적 해석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이 표현이란 게 언어라는 게 우리 생각의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우리 언어라는 건 우리의 생각을 담는 집이다 이런 표현 썼으니까 오늘 저는 정책과 전략을 정책은 실무자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대안 그리고 전략은 그 중에서 이 대한민국으로 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택해서 실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 이런 집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당선자가 되기 전까지 3월 9일까지 국민의힘이라는 지금은 이제 여당이 됐지만 당시 야당인 정당에서 선거를 위해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때 10대 공약을 만들었고요. 10대 공약 안에 이제 10가지의 구체적인 국정 과제가 있었고 여기서 이제 170가지의 세부 공약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쪽 분야 다루시는 분들은 대개 아주 기억이 나실 겁니다. 벌써 한 5개월 전까지 상당히 많이 썼던 건데요. 이게 이제 170가지의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이 자료는 제가 뭐 좀 불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료에는 안 집어넣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이 10대 공약과 170가지 세부 공약은 3월 9일까지 선거를 하는 데 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후에 이제 당선자가 되고 지금 대통령이 되신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또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한 4개월여에 걸쳐서 이제 인수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5월 10일부터 이제 정권이 작동을 하면서 이 세부 공약을 가지고 좀 더 이제 여기에 적절하지 않은 건 더 빼버리고 또 표현을 바꿀 건 바꾸고 아마 추가할 건 추가하고 해가지고 170개 세부 공약이 이렇게 바뀌었죠.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바뀌었고요.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목표로서 6대 국정 목표가 있었고 그 6대 국정 목표를 다시 23개 약속을 다시 120대 국정 과제로 이제 나눴습니다. 이게 바로 그 내용이죠. 1, 2, 3, 4, 5, 6. 그래서 부문이 정치 행정에서부터 경제, 사회, 미래, 외교, 안보, 지방 시대 이런 내용이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치 행정에서 약속이 3개, 또 세부 국정과제가 15개, 경제가 이제 5개에서 26개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산업정책이기 때문에 산업정책은 2번 경제의 부분 항목이고 저 26개가 이제 국정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 120대 국정과제 물론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건 26개 국정과제가 되겠는데 이걸 사실은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될까요? 이 5년이라는 기간이 긴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지나고 보면 굉장히 짧잖아요. 여러분 어느 대통령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5년을 끌어가시는데 이 대통령께서 또는 이 정부가 이 120개 국정과제 모두를 다 완료할 거로 보십니까? 보세요. 그건 불가능하죠. 우리 다 압니다.
근데 이 중에서 120개 중에만 30개를 했으니까 25%고 60개를 했으니까 50%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이 중에서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겠죠. 또 시급한 게 있고 좀 천천히 해도 되는 게 있겠죠. 덜 중요하고 덜 시급한 걸 100개를 만들면 실현하면 뭐합니까?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20개를 안 한다면 사실 이건 120에서 120은 83%지만 83% 실적 올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120개 중에 10개가 중요하고 10개가 시급하다면 10개만 해도 120에 10이면 몇 프로인가요? 8.3%인가요? 10%가 안 돼도 그거는 성공한 정부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국정과제는 정책 대안이에요. 120가지는. 그러고 이 중에서 무엇을 실행할 건가, 무엇을 강조할 건가, 무엇부터 할 건가, 이게 바로 실행의 출발점이죠. 숫자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젠 정책에서 전략을 뽑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엇은 기준을 가지고 뽑아내야 될까요? 결국 뭐가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시급한가,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전략을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실무자는 정책이 그러니까 실무자는 다양한 정책, 120개 정책 대안을 지금 만들어낸 겁니다. 정부의 모든 부처가 힘을 합쳐가지고 지난 7월 26일 날 120개 국정과제를 발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리더의 몫은 이 중에서 어디에 방점을 둘 건가 하는 그 전략적 결정입니다. 우린 그거를 전략적 지향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주제 아니겠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실무자는 정책 대안을 만들고 정책 대안 중에서 CEO 결정하는 게 이제 전략인데 뭘 가지고 결정하느냐? 보통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고 그러죠. 아주 좋은 말이에요. 선택을 하고 집중하자. 근데 그냥 공허한 표현입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집중을 할 건가 중요한데 기준은 얘기하지 않고 선택하고 집중해라.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뭐 다트로 찍어가지고 선택을 할 건가요? 연필 굴려서 집중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선택과 집중의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바로 중요성과 시급성이죠.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우리 삶에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중요성하고 시급성이 두 개가 부딪힐 때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중요하고 시급하지 않고 또 하나는 시급한데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이때 뭘 먼저 하시겠어요? 중요하지만 시급하지 않은 것부터 하시겠습니까? 시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하겠습니까? 판단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 한번 골라보세요. 자, 여러분 중에 중요하지만 시급하지 않은 것부터 먼저 한다.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고 시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거 손 들어보세요. 예, 좀 더 많으시네요. 그렇죠, 맞아요. 중요하지만 시급하지 않은 것보다는 시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걸 먼저 해야 됩니다. 예? 자, 예컨대 전화벨이 울리고 있고 아기가 울고 있다. 아기가 더 중요하죠. 그러나 아마 전화부터 일단 받아놓고 빨리 끝내야 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시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건 먼저 하되 빨리 끝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자원을 많이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원이 시간이건 돈이건 노력이건 간에. 그래서 여기서 전략은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하되 중요한 것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시간을 집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저한테 10시간 있으면 시급한 걸 1시간에 끝내고 중요한 걸 나머지 9시간에 한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실수하는 건 시급한 거를 9시간을 쓰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마지막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전략이라는 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중요성과 시급성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이게 실행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실행, 그러니까 이걸 저는 Importance Urgency 모델이라고 만들어봤는데요. 이제 횡축에는 실행의 순서, 제일 왼쪽부터 중요한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할 건 오른쪽에 놓고, 또 제일 위에는 중요한 것부터 놓고, 중요하지 않은 거는 좀 밑에 놓고. 그럼 여기 빨간 시급하고
시급하게 중요한 자원을 투자해서 할 것부터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천천히 하고 재원을 절약해도 하는 건 좀 천천히 해도 되지 않는가. 또 자원을 최선으로 써야 되지 않는가. 이 자원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건 돈보다도 시간일 거예요. 어떤 대통령의 시간이 사실은 뭐 금쪽보다 더 중요한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윤 정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이끌고 계시는 이 정부의 산업 정책을 이젠 전략화를 하자. 산업 정책을 모든 걸 다 하겠다. 아무 욕심은 낼 수 있지만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서 진행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산업정책 대안을 한번 추출해봤어요. 자, 이건 제가 좀 전문가들하고 좀 해봤더니 이 중에 이제 모두가 다 경제 정책에 있죠. 사실은 산업 정책이라는 게 경제 정책의 크게 두 갈래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유정일 박사님 앞에서 제가 이 말씀드리면 이제 경제학의 대가신데 뭐지만 거시 경제 정책은 이제 그 환율이라든가 이자율이라든가 뭐 통화 가치 모든 산업에 다 적용되는 정책이고, 이 반대쪽에 있는 건 산업 정책이죠. 산업 정책은 여러 그 경제를 구성하는 여러 개 산업 중에서 특정 산업을 집중 지원한다거나, 또 요새는 오히려 좀 이렇게 사양 산업에 성향이 있는 건 좀 조정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옛날엔 육성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구조조정세이죠. 그래서 이제 이 경제 정책 중에서 거시 경제 정책은 빼고 산업 정책에 해당하는 그래서 거기에 육성과 조정 이쪽만 이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120개 중에 26개가 나오더라고요. 이 26개가 이제 쭉 있는데 이 중에 좀 뺄 게 좀 있더군요. 그 순수한 산업 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게 9개가 있어가지고 제가 17개를 그중에 선택해서 이 17개 산업 정책을 가지고 중요성과 시급성을 한번 매겨봤습니다. 근데 물론 저는 대통령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매기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긴 게 아니라 요새 이 소위 사회과학에서 대세가 결국 구글링이거든요. 구글을 통해서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네이버를 통해서 어떤 주제가 가장 정부가 많이 내세우고 있는가 하는 거를 그 구글이라는 이 소위 플랫폼을 통해서 제일 많이 정부가 인용하고 있는 거, 또 그 인용된 걸 언론이 많이 취재하고 있는 걸, 뭐 아주경제가 여기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는데요. 이런 그 구글링을 해가지고 17개 주제, 여기 약속 4번에 6개가 있고, 약속 5번에 또 6개가 있고, 약속 6번에 3개, 약속 7번에 1개, 약속 8번에 1개 이렇게 해서 전체 17개인데 이 17개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 구글링을 해서 얼마나 많이 정부가 이걸 언급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신문이 취재했는가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일종의 이거를 그 뭐랄까요 대위 변소로 해가지고 제가 윤 대통령께 직접 여쭤볼 수는 없으니까 그 정부의 그 국무회의에서 이 다룬 주제 이걸 그 언론에서 취재한 걸 가지고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 결국 중요성과 시급성인데 이제 정책의 중요성은 물론 이제 얼마나 많이 인용했는가 각 과제에 대해서, 그리고 정책의 시급성은 사실 지금 불과 이제 120일 정도 지난 상황에서 앞으로 1460일 동안 진행될 정부가 지금 처음에 100일 동안 얘기했다고 해서 이게 지금 요 120일 사이에 어떤 게 더 시급하고 덜 시급하다는 걸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나중에 1460일이 다 지난 다음에 이 윤석열 정부가 이런 걸 시급하게 봤구나, 저걸 좀 시급하지 않은 걸로 봤구나, 아마 5년 후에 이걸 평가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 단계는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분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시적으로 이 120일이 전부라고 할 때 이렇다는 뜻이지, 현재 윤 정부가 어디에다 시급성을 두고 있는가는 지금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말씀드릴 수 없고, 앞으로 정말 5년 후에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지난 100일을 5월 27일에
국무회의가 제 2차 열렸는데 5월 10일에 한 다음에 한 17일 동안 준비를 할 때 그때 나온 언론은 그건 추측성이니까 빼고 5월 27일에 이 국무회의가 시작되면 2차 국무회의가 시작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 논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 자료를 요청받은 게 일주일 전에 내라고 그래서 8월 28일까지 해서 그 93일 동안에 지나간 거를 31일씩 나눠 가지고 이 지난 100일에 초반엔 뭘 했고 중반엔 뭘 했고 후반엔 뭘 했는가 이렇게 나눠서 봤어요. 그랬더니 중요한 거,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로 보면 여기에 이제 1번 이 규제 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이게 제일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9번,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이죠. 그리고 16번, 14번 이런 순서로 빈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세 개는 그 93일을 3등분해 가지고 제일 먼저 그 첫 30일에 많이 나온 거를 한번 뽑아봤더니 빨간색 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 것이 이제 첫 30일 동안 더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30일, 그다음 31일 이제 그 빈도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후반에 지난 30일 동안 더 많이 나온 주제도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앞으로 5년간의 성적표는 절대로 아니고 첫 100일간의 이 흐름이 어떻게 변했다는 걸 예시적으로 보여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이용해서 저는 앞으로 매년 하다 보면 1년간 어떻게 했다, 2년 어떻게 했다, 3년, 4년, 5년 어떻게 했다는 걸 이제부터 분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저는 분석의 틀로서 제안을 드리고 아주경제에서 이런 세미나를 하신다면 매년 하신다면 제가 감히 이런 분석을 계속 1년마다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물론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중요성과 시급성이 이 두 가지 칼럼을 통해서 뭐가 제일 많이 인용됐는가, 또 어느 것이 제일 시급한가. 시급하게 이 100일 동안에 어느 것이 먼저 시급하게 언급되었는가를 이제 분석한 표가 나옵니다. 그럼 이 표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그 importance urgency model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요. 중요성 시급성 모델이죠. 이 표에 따라서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왼쪽 위는 시급하고 아주 그 충분한 자원을 투자해야 될 이슈고 제일 오른쪽 밑에는 천천히 해도 되고 자원을 상당히 절약해야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틀에 따라서 이 17개를 보면 이런 표가 나옵니다. 여기를 보면 5번에 에너지 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 신시장 창출이 중요성과 시급성에서 가장 앞서는 거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규제 시스템 혁신, 그 다음에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체제 구축 이런 게 이제 아주 중요하지만 한 템포 늦춰서 그러니까 두 번째 30일에 나온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지금 93일 동안에 지금 윤 정부가 이런 중요성과 시급성에 따라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 하는 얘기를 분석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다음엔 뭘 해야 될까요? 결국 이걸 가지고 이게 정책이 옳았나 이런 전략적 판단과 결정이 옳았나 그렇나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사실 그건 지금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사례로 요 17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으로 이 윤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이 에너지 안보 확립, 에너지 신산업 신시장, 특히 이거는 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조금 이게 촉발이 되고 그게 핫 이슈가 된 그런 시대적 흐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두 번째 중에 여기에 지금 그 국정과제로 나온 주제인데요. 뭐 이 원전에 대한 얘기 굉장히 강조를 했죠. 그 다음에
그 자원안보 실태조사, 특히 민간 해외 자원 개발, 특히 석유 자원 개발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강조가 됐고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결국 이 주제를 이제 그 예시로해서 보면은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리더가 이런 그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현 정부가 이걸 집중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120개 중에서 120개 국정과제 중에서 17개 산업정책은 실무자들이 만들어낸,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정책 대안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 리더가 대한민국의 지금 내부적 상황, 그 다음에 전 세계 지금 이 소위 정치 경제적 지금 어떤 흐름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을 빨리 해야 되는가 하는 판단을 내렸는데 이게 바로 리더의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리신 전략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가 의 전략이 적절했는가 안 했는가, 지금 120일 놓고 우리가 얘기한다는 건 그건 전 자칫하면 정말 오히려 그 우리가 좀 졸속에 그 우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천천히 결과로 평가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무슨 뭐 여론으로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1460일이라고 했는데 1825일이 돼야 되겠네요. 1825일 후에 이제 120일 지났으니까 지금 한 6%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적절성을 평가할 게 아니고요. 앞으로 1년에 한 번씩 중요성, 시급성을 기준으로 리더의 전략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